부모님들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시나요? 저 또한 5살, 3살, 6살이구나. 6살, 3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처럼 많은 정보를 듣고자 하고 그리고 조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으려고 하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많은 어머니들께서 어떤 학습지가 좋은지, 어느 출판사의 책이 아이들에게 좋은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느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아주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작은 소도심에도 불구하고 뭐 논술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면 뭐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모의 정보력 통하는 시대 끝났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장담하고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그런 패턴의 교육들을 하고 계신지. 기본기가 있어야만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나쁘다고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아이가 가져야 할, 배워야 할 것들을 놓쳐가면서까지 영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뭐 수학을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읽기 싫은데 뭐 하루에 50권 책을 읽어야 돼, 뭐 이 전집을 샀으니까 이 전집을 꼭 마스터해야 돼, 뭐 이런 강박으로 꼭 굳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웃집 엄마가 말하는 그 정보가 이제는 끝이 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미래의 일자리 또한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아주 불확실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조금 주고자 하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 불안함들이. 그런데 미래 사회에는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지식들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지금 트렌드를 보면 미래에는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교육들에 발맞춰 가고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예로 유치원 또한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우는데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 인재에게 맞는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교육과정이 2020년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 발빠른 변화를 느끼시나요? 왜 못 느끼실까요? 맞아요. 그 발빠른 변화에 교사가 빨리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가면 하는 교육 과정들이 다 제각각이고, 아직도 주입식 교육을 하는 곳이 있고, 아직도 아이에게 뭐 하나를 더 알려주고자 하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해줄 수 없는 일, 교사도 해줄 수 없는 일. 근데 이 모든 걸 국가가 하라고 했어. 그럼 결론은 국가도 해줄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는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 인재 역량에 맞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고요. 그 이전에 옆집 엄마가 이 학원이 좋대, 요즘 논술이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런 거 이제 듣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내가 공부하면서 아이와 정치, 경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제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학습지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감각적으로 배우는 게 아이에게는 더 크게 와닿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들을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서 엄마, 비는 왜 내리는 걸까?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 아이의 질문 하나를 통해서 물의 순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의 순환 원리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수증기가 되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니? 이와 비슷한 걸? 그렇게 생각하면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집에서 한번 실험해볼까? 그렇게 실험을 하면 책받침 같은 거, 책받침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책받침 같은 거 놓고 보면 이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모여서 맞아요. 무거워지면 뚝뚝 떨어지죠. 그럼 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물의 순환 원리를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엄마랑 그렇게 배운 지식들이 아이에게는 몸으로 와닿고 그냥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냐? 그런데 있잖아. 비가 많이 내리면 안 좋은 점은 뭘까? 비가 많이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또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더해져서 새로운 지식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또 나오고 너무 소중한 경험 아닌가요? 교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뭐 하브루타? 뭐 이런 또 교육이 또 요새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하브루타 좋습니다. 그런데 유학의 하브루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하브루타예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 발견을 조금 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촉진해주는 거. 유학기에는 그게 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중학생,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면 너무 힘들겠죠? 내 지식 수준이. 그런데 유아기는 그렇게 깊은 수준의 지식을 아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 수준만 아이에게 알려주더라도 아이 스스로 배울 거예요. 와, 뭐지? 내가 아는 게 이거였네? 책에서도 나오잖아? 엄마랑 이야기했던 건데.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랑 같이 봤었어요. 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책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막 많아지면 스스로 엄마 나 이 학원도 좀 한번 가볼까? 엄마 나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매년 학교에 가니까 이런 지식들도 많고 친구들 이런 것도 알려줘. 그런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미래의 인재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래에는 지금 같은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죠. 장담할 수는 없죠, 교육에.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미래의 인재라는 건 어떤 시대에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나의 틀 안에 가둬서 나의 고정관념 안에 가둬서 잠재력을 묶어버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냐? 이건 제가 다음번 강의에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